자, 우리 모의고사 문제지를 출력을 해서 여러분한테 복사해서 지난주에 나눠줬어요. 갑자기 왜 모의고사냐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교과서에서 했던 부분이 소통하는 글쓰기 요 챕터였거든요. 그래서 이 글쓰기 하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주제랑 독자, 예상 독자 분석해서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목적을 찾았고, 이게 뭐 하는 단계죠? 글의 계획하기 단계고, 그 다음에 내용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조직, 무슨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까 개요를 짜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표현해서 끝나면 안 되죠. 다시 그것을 마지막에 고쳐쓰기로 하는 요 과정을 수업 시간에 같이 교과서를 보고 그 다음 여러분도 직접 풀어봤죠. 써봤죠. 그런 다음에 관련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화되어서 나오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에서는 앞부분,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 그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는 어려워서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찾기예요. 찾기 문제예요.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찾으면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틀렸어. 그러면 그건 어려워서 틀리거나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요. 빨리 풀었기 때문에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는 단계라면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시험을 볼 때에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빨리 푼다고 하지만 이게 평소에 빨리 찾는 연습이 되어야 시험 때도 빠른 시간 안에 잘 찾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을 할 때 왼손을 같이 씁니다. 이거는 여기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모의고사 풀 때 언제나 왼손을 다 사용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왼손을 책상 밑에 놓거나 아니면 그냥 턱을 괴거나가 아니라 여러분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뭐 밑줄을 긋고 아니면 뭐 어떻게 동그라미를 치고 하면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왼손에서는 지문을 짚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여기 만약에 4번이라고 치면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여기는 문제를 풀면서 뭐 여기 부분을 읽고 있으면 왼쪽 손으로는 본문에서 그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거는 여기다 맞네 하고 체크하고 다시는 검토 안 해도 되게 한 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왼손을 놀게 하지 마시고 왼손으로는 본문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모의고사 푸는 방법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놨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제일 맞는 방법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이 그랬대 라는 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그 방법이 자기한테 잘 맞으면 이렇게 쭉 보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걸 기억하면서 본문을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자기한테 맞는 사람 하세요. 왜냐면 저는 그 방법이 안 맞았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했더니 어차피 지문을 보면서 문제가 뭐였는지 다 까먹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시간 들여서 문제를 보고 있을 시간에 그냥 빨리 본문을 보고 차라리 그 시간에 빨리 푸는 게 저한테는 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한 번씩 다 연습해서 찾아보세요. 자, 그럼 가봅니다. 4번에서 7번 문제는 뭐냐면 가는 인터뷰고 나는 그걸 바탕으로 쓴 글의 초고예요. 가를 바탕으로 나의 글을 썼다는 거예요. 가봅시다. 가 학생이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고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조선 왕릉과 관련하여 장묘 전통, 공간 구성, 성물 등에 대해 하계사님의 설명을 듣고자 왔습니다. 자, 장묘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지만 뒤에 보다 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 장묘는 뭐냐면 장례
장사 지내는 거랑 제사 지내는 걸 장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몰라도 돼. 조선은 알잖아. 조선 왕릉이라는 말은 아니까 거기에 장묘 전통, 공간 구성, 성물 그러니까 뭔가 왕릉에 대한 얘기를 하나 보죠.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계사님이 반갑습니다. 직접 보며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종이 모셔져 있는 능까지 걸으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뭔가 좀 다정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진행됩니다. 네, 좋아요.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등재 기준의 내용 중에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 얘기하랬어?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질문자가 자기가 원하는 이슈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설명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해요. 자연 훼손과 인위적 구조물 배치를 최소화했다. 봉분을 수십 미터 높이로 조성하거나 지하에 궁전과 같은 공간을 만들고 있던 중국과 비교하면 조선왕릉의 자연 친화적 성격이 돋보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거에 대해 말해주랬잖아.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고 인위적인 걸 최소화했대. 그래서 중국과 비교하면 더욱 친화적인 게 맞대. 그렇군요. 예전에 여기 갔을 때 역시나 편안함을 느꼈대. 이건 누구 얘기예요? 글쓴이 이 질문자가 자기의 경험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곳 선릉도 자연 친화적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기능적 필요에 의한 건축물을 최소한으로 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고 했대. 조선왕릉은 진입공간, 제향공간, 능침공간으로 구분된다고 알고 있는데 세계유산 등재 기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 구성의 독창성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알고 있는데 라고 했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면서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지났던 여기까지가 진입, 그 다음 여기까지가 제향, 그리고 여기까지가 능침.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더라도 진입, 제향, 능침이 정확히는 뭔지 몰라도 어쨌든 뭔가 공간을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입은 들어오는 공간, 제향은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 능침은 무덤이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릉이 이렇게 공간을 세분화해서 구분을 해서 공간마다의 어떤 독창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잠깐 질문을 누가 해요? 질문 인터뷰를 받던 사람이 하는 거야. 정자가까지 오는 동안 능침 공간이 잘 보였나요? 하면서 오히려 대답해야 될 사람이 질문자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아니요. 능침 공간은 지대가 높은 곳에 조성되어 있어서 있는데도 잘 안 보였어요. 바로 그런 점이 조선 왕릉이 가진 독창성입니다. 능침 공간으로 올라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대개 여기까지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로 오면 보입니다. 즉 공간에 따라 지면 높이를 다르게 해서 보이는 걸 다르게 했다. 또 제한 공간의 건축물인 정자각의 배치를 활용해서 시야를 제한했다. 이렇게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서 능침 공간의 권위와 성스러움을 확보했다. 이런 점이 조선 왕릉의 독창성입니다. 아까 독창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죠. 조선왕릉은 공간에 따라 조망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위계를 조성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거 뭐야? 자기가 설명을 들은 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하고 재확인하고 있는 제 자신이 이해한 걸 확인하는 거죠. 맞습니다. 잘 이해했나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면서 자기가 이제 순서가 끝나간다는 걸 언급했어요.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성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장묘 전통, 공간 구성, 성물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물었잖아. 그래서 지금 장묘 전통 장묘 전통 장묘가 자연 친화적인 거, 그다음에 여기 공간 구성 말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물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성물이 있다. 이래서 공간미를 보여주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 성물은 공간미를 위한 요소인 것 같다. 근데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하고 앞에서 마저 다 안 된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예술적 가치가 있다. 덕분에 너무 많이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선 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기록문화와 재래의식과 관련된 기준도 있으니 더 살펴봐도 좋겠네요 하고 이 인터뷰하던 사람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면 좋다는 얘기도 해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친구가 이제 글을 씁니다. 조선왕릉은 자연친화적 장묘전통, 아까 장묘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면서 자연친화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연친화.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준 왕릉 조성과 기록문화, 조상숭배의 전통 등이 이어지고 있는 유산의 점에서 등재되었다. 사실을 언급해주고, 조선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왕릉을 조성하는 자연 친화적인 원칙, 첫 번째로 아까 나왔었죠. 자연 친화.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공간의 위계를 만들었고, 그렇게 독창성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능침 공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요런 아까 성물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넣었고, 그렇게 본문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조선 왕릉이 잘 유산되고 있는 평가받는 이유는 기록 문화와 재래의식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인터뷰 하신 학예사님이 한 얘기를 이제 여기다 찾아서 담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기록물에서 이걸 볼 수 있고, 또한 종묘에서 여태까지 정례적으로 계속하는 재래의식 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해줬어요. 자, 4번. 가의 학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자, 왼손 드세요. 1번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으면서 푸세요. 알고 싶은 내용을 서두에 밝히며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시작하고 있으면 앞부분으로 가야겠죠. 왼손으로 찾으세요. 선생님이 왼손 표시를, 자, 그러면 형광펜으로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게 저의 왼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왼손으로 이 노란색을 찝고 1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1번 하고 옆에다가 맞으면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앞으로 국어를 풀 때에는 모든 거에 밑줄이 아니라 이 보기에 맞다, 틀리다, 맞으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으면서 푸는 겁니다. 2번,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한다. 자, 아까 나왔었어, 얘들아. 찾아. 알고 있어. 자기가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질문한 거. 어딨니? 손으로 찾으세요. 먼저 찾으세요, 선생님보다. 어디? 그렇죠. 조선왕릉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하고 질문하고 있죠.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3번 이제 너희가 해봐. 학예사에 대한 설명에 대해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를 묻고 있어요. 이해가 적절한지 물은 거 어디 있었니?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했죠. 요것도 맞죠? 그 다음에 4번 학예사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공감을 드러낸다. 경험 아까 나왔었는데 찾으세요. 경험 나온 부분 어딜까요? 예전에 여기 갔을 때에도 저도 편안함을 느꼈었어요. 여기도 이런 인상을 받네요 하면서 공감하고 있죠. 맞죠? 자, 5번 학예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 아, 이거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라고 수정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야. 얘들아, 이런 문제 풀 때 답 5번이 눈에 보여도 공부하는 사람이면 이거를 이렇게 하나 둘씩 다 찾고 맞다 이건 아니다 해서 반드시 왼쪽에 지문에서 찾으세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점점 빨리 보는 눈이 더 속도가 붙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지문은 다시는 안 나와요. 이 지문에 문제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정확하게 이 부분을 찾는 연습이, 눈으로 빨리빨리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귀찮다, 다 아는데 왜 해가 아니라 왼손으로 반드시 찾으세요.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A랑 B 봅시다. A 부분 뭐였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성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성물을 설명해 준 게 A였어. 그럼 B는 뭐야, 얘들아? 아, 그럼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아까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뭐 한 거야? 앞에 연계해서 더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번 A와 B 모두에서 학생은 학예사의 이전 답변을 인용하며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뭐에서 그러니? A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면서 뭐야? 자기가 이제 듣고 싶은 내용 말하는 거지. 앞에 내용 인용하지 않았죠. A에서 아니죠. A, B 모두 학생은 학예사가 제시한 사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시했어요. 그런 적 없죠. 3번 학예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A에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B에서 보충하고 있다. 어땠어요? 그러면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었죠. 요거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답 체크 안 합니다. 자, 3번이 확실해. 그럼 3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시는 이 문제 검토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4번, 5번까지 읽어서 확실하게 답이 3번인지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 다 끝날 때 마킹할 때 다시 이 문제 안 봐도 되는 거죠. 완벽하니까. 그럼 4번 여기는 그래서 저는 우선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 4번 학예사는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A에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반복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추가로 얘기한 부분 더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것도 아니었죠. 이거 정확히 아니네요.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해서 찾으면 다시는 이 문제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6번 갑시다. 보기는 나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이다.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가 푼 부분이랑 연관되겠죠. 글쓰기 계획 내용과 연계해서 봅니다. 나에 반영된 것만 있는 대로 골라야 돼요.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왼손으로 찾으세요. 나에 요게 나와 있는지를 찾으세요. 기억.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 왕릉이 어떤 점에서 가치를 받았는지 글의 첫머리에 밝히며 시작해야겠어. 가보세요. 첫머리라 그러니까 시작 부분일 거고 유네스코에서 어떤 점을 인정받았는지 요러한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되었다. 자, 첫 문단에 기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다음 니은. 조선 왕릉의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이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의 고유한 장묘 문화가 형성되는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영향을 끼쳤음을 밝혀야겠어. 아, 우리나라 자연이 너무 좋아서 되게 좋은 뭐 그런 환경이라서 그게 장묘에 영향을 끼쳤대. 자, 여기 자연, 환경 이런 말 나오니까 뭔가 왠지 맞는 것 같고 앞에서 자연 친화도 나오니까 대충 읽으면 이것도 애매해지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번에 끝내셔야 돼요. 어설프게 넘어가면 이거 맞는 거 아닌가? 맞지 않나? 이렇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이 인정받았다는 건 맞아. 조선의 고유한 장묘 문화가 형성되는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영향을 끼쳤어. 가볼래? 여기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우리나라만이 무언가 되게 괜찮다.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죠. 이 얘기는 장난친 얘기예요. 딱 함정파기 좋은 비슷한 유사한 단어를 대었죠. X고요. 자, 독창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위계에 대해 설명해야겠어. 어디 나오니? 여기서 상계, 중계, 하계로 위계를 나눠서 상중하로 위계를 나눠서 상계에는 그 다음에 중계에는 하계에는 하고 상중하 위계로 설명하고 있죠. 맞죠? 그 다음 리을 기록 문화와 재래의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 이건 아까 가에서는 안 나왔어. 인터뷰했던 사람이 찾아보라고 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얘가 왕릉과 관련된 기록물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재래의식의 사례를 찾아 제시해야겠어. 어딨니? 마지막에 이런 책이요. 그 다음 여기에 종묘의 여기 재래의식이요 하고 예를 들어줬죠. 맞죠?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이니까 뭐예요? 4번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선생님은 빨리 푸는 거는 그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한 번 풀면 정확하게 풀고 다시는 안 봐야 돼. 2번 보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애들이라 그리고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찾으면 되는 애들이라 한 번에 잘 찾으세요. 천천히. 자, 그 다음 7번. C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 C가 어딨나요? C가 여기 아까 말한 거 상계, 중계, 하계로 나누어서 그래서 상계에는 중계에는 하계에는 자 이거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어떠한 대상을 기준을 가지고 상, 중, 하 나눴죠. 지금은 상중하고 뭐 다른 거여도 뭐 만약에 여기
이거 기준을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거 분류라고 하죠. 여러분 분석은 비교하면 뭐예요? 분류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체계를 세워서 그 구분 짓는 거를 분류라고 하면, 분석은 복잡하거나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하나하나 흩어내면서 말하는 게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준을 가지고 말하느냐죠. 지금 얘는 뭐예요? 위치상 상중하라는 높이? 어쨌든 그 위, 중간, 아래 요 위계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 이렇게 돼서 분석하고 비교해서 설명한다. 아니죠. 평가를 소개한 적 없죠. 차이를 부각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변화 양상 아니었죠. 그 다음 봐봐. 성물에 대한 설명을 인용 남의 말 가지고 오고 비판적 관점도 아니죠. 뭐예요?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배치된 걸 설명을 덧붙인다. 구분한다. 분류하고 있죠. 답은 5번. 그래서 이런 거는 7번 같은 거는 글쓰기 방식이니까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서 10번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장문 상황 초고예요. 자, 우리 배운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자, 목적 보세요.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야, 얘들아. 뭐 무조건 도입해서 뭐 이루어낸다 이런 거 아니고요. 학생들의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 전체. 그리고 예상 독자를 분석한 결과를 했더니 예상 독자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부정적이었대. 너희도 별로 안 좋아할까요? 그 이유로는 맛이 없다, 건강에 도움 안 된다 등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 의견이 있었는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방안을 구성을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채식이 건강에 주는 이점. 아까 이제 건강에 도움 안 된다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요 얘기 쓸 거고, 그 다음 또 환경에 기여하는 것이 있다. 이 얘기를 쓸 거래요. 자, 그러면 학생의 초고 봅시다. 미안해요. 최근 우리 학교에서는 채식하는 날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제 최근에 벌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도입을 했어.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면 매주 월요일 모든 학생 육류, 계란 등을 제외한 채식 중심의 급식이 제공된다. 방법이 나왔죠. 매주 월요일 모든 학생에게 육류 제외한 채식의 급식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을 도입하는데 설문조사를 했던 65%나 반대를 했대. 하지만 나는 건강을 위한 선택이 기후위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먼저 학생들의 섭취가 늘 것이다. 육류보다는 요즘에도 계속 육류가 많은데 그래서 잔반에 보면 채소류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도 너무 육류 중심이라서 걱정하신대. 그래서 채식하는 날을 도입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한 맛있는 채소류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고 학생들도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채소류 음식을 즐기게 돼서 식습관도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리해서 맛있게 할 거고 식습관도 좋아질 거다. 이런 점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육류 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지는데 이거를 이제 막으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요즘 공공기관에서는 이거에 되게 기여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기도 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배출원 중에 축산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즉 육류 소비를 적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거다. 따라서 채식하는 날 도입되면 건강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는 데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도입해서 학생들이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버리고 채소류 위주의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간 글이 좀 초고라서 아무래도 고쳐야 될 부분이 좀 보이죠. 자, 문제로 갑시다. 8번. 가를 고려하여 학생이 구상한 내용 중 나에 나타나지 않은 것. 자, 아까 가 뭐였어, 얘들아? 목적, 독자,
방법 잘 보세요. 그리고 나에 나타나지 않은 거 봅시다. 8번. 첫 번째 거. 기억을 고려하여. 기억이 뭐니? 채식 급식은 맛이 없다를 고려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채식 식단의 사례를 제시하래. 사례 나오면 예시가 나왔는지 찾으면 돼요. 맛있는 식단, 뭐 두부조림, 뭐 그런 거 나왔나요? 나왔나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거 없어. 2번. 니은을 고려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건강에 도움된대. 니은이 뭔데? 건강에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으니까 건강에 도움된대. 어디?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거 될 것이라고 했다. 영양사 선생님 얘기 있네. 그 다음에 디귿을 고려해서 채식하는 날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대요. 디귿 뭐였어?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육류 중심으로 해서 잔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리을. 채식하는 날에 운영 주기와 식단에 포함되지 않는 식재료. 아까 뭐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지 모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매주 월요일 육류 제외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와 있네. 그 다음 미음 뭐야? 환경에 기여하는 점을 중심으로 환경에 기여한다. 온실가스의 발생량을 줄인다. 다 되죠. 뭐만 없어? 식단 없었죠. 자, 이것도 다 찾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나를 보완하기 위해 자, 여기 기억, 전문서적, 육류가 너무 지나치면 이렇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영양학 책을 갖고 왔어. 그 다음에 니은 인터뷰는 우리 시에서는 급식소에서 고기 없는 화요일을 해서 30년생 소나무 이만큼을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대요. 와, 여기 시에서는 이 급식, 육식 없는 날을 통해서 이 정도의 환경에 어떤 역할을 기여를 했대요. 그리고 또 이 제도 덕분에 채식을 즐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람, 과체중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 해서 여기 환경 얘기도 들어갔고 개별적으로 영양이나 건강을 챙긴 사람 얘기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 디귿. 자, 통계자료 이게 뭐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가 제일 많아? 축산이 제일 많네요. 자, 그럼 어디에다가 자 이거 2번 문제 9번 문제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문단에 기억의 내용을 추가하고 출처도 밝혀서 신뢰성을 높인다. 이 문단 어디 있어요? 이 문단 여기가 1, 2, 3 이렇게 4 하면 이 문단 여기에다가 여기 뭐야? 채식, 육식이 건강에 안 좋고 건강 부분 나온 거에다가 이걸 넣으면 그러네. 육식이 안 좋다는 얘기에 출처까지 넣어서 어울리겠다. 또한 이 문단에 방금 읽은 거에 니은을 활용하여 채식이 건강과 식습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 어디 썼어? 아까 여기 뒷부분에 나왔죠? 이것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문단에 제시된 공공기관의 사례를 니은의 수치를 들어. 3문단의 공공기관 어디 있어? 여기서 어떤 채식 중심의 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한 공공기관이라고 나왔잖아. 여기 공공기관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3번도 되겠어요. 그 다음 3문단에 방금 읽은 부분에 그림을 해서 통계자료 내용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거 봐. 축산 때문에 온실가스가 너무 많다더라. 보여주면 되겠죠. 3문단에 니은과 디귿을 활용하여 제도적 변화보다 개인의 노력. 얘들아 지금 UN에서 나온 자료도 자료지만 여기 뭐니? 우리 시 공공기관인데 개인의 노력 어울리니? 전체적인 제도와 아니면 사회적 전체 단체의 노력인 거죠. 5번 틀렸죠. 그 다음 10번 선생님이 이제 이 글쓰기가 좀 수정이 되어야 되는 얘기를 해준 거야.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아까 얘가 목적이 뭐라 그랬어? 보세요. 목적 뭐랬니?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초고를 써서 읽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얘 마지막 부분 볼래 여기 얘들아? 그러므로 나는 우리 학교에서도 이걸 도입해서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버리고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이끌어야 된다. 너무 나갔죠.
학교 급식은 곡류, 육류, 채소류 등 다양하게 해서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목적으로 하는데 채식하는 날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얘 이 마지막 부분만 보면 육류 위주, 육류를 먹는 거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얘는 원래 목적은 골고루 다 먹자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육류는 버리자고 했으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래서 이를 수정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육류 음식보다 채소류 음식이 더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아니 더 건강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 다 골고루 먹자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 안 돼. 도입 목적은 육류를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채소를 접할 기회를 늘려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자. 이 얘기 아니었나? 그쵸? 도입 목적은 채소류 음식만으로 모두 충족할 수 있음?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목적은 육류를 편식하는 태도를 바꾸고 급식의 잔반 중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인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했어.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뭐 현상이었거나 있는 거지 목적은 아니었죠. 목적은 채소류 위주의 식습관 형성의 건강 증진과 이거 뭐야? 채소류 위주의 식습관 형성이 건강 증진과 이거를 기여한다는 점을 알린다. 채소류 위주로 먹자는 게 아니죠. 골고루 먹자였죠.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까지는 다시 말하지만 잘 찾고 빨리 풀지 말고 정확하게 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이 부분의 문제 푸는 그 공부를 하려면 다른 기출문제 같은 거에 요 부분, 여기 작문 부분은 기출문제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왼손으로 찾아가면서 천천히 정확하게 풀어서 다 맞아보는 거, 한 세트 지문 한번 다 맞아보는 걸 연습으로 해보세요.